일부 문 앞에서 닫힌 문. 문이 얼굴 앞에서 쿵 하고 닫혔다. 여름 한낮, 은행 지점의 유리문은 햇빛을 받아 매끈하게 빛났지만 그 빛은 노인의 눈물 위에서 미끄러져 내려갔다. 손님, 냄새가 좀... 오늘은 이용이 어렵습니다. 창구 안쪽에서 젊은 직원이 또렷하게 말했다. 어조는 공손했지만 말끝에 달라붙은 얇은 비웃음은 도려내기 힘든 가시 같았다. 경비원은 난감한 얼굴로 할머니의 팔을 살짝 잡았다. 다음에 오시죠, 어머님. 날이 더우니 에어컨 있는 데서 좀 쉬시고. 김영자는 가방을 더 꼭 끌어안았다. 가방 속에는 깨끗이 접힌 통장, 오래된 도장, 손녀에게 줄 과자가 있었다. 그때 길가에 노란 택시가 섰다. 할머니, 운전석에서 남자가 허둥지둥 내려왔다. 여기 계셨네요. 택시기사 한민수. 오전에 이 은행 앞까지 모셔다 드렸던 그였다. 유리문 너머 창구 직원의 시선이 스쳤다. 그는 고개를 옆으로 젖히며 경비원에게 눈짓했다.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돌아보았고 어떤 사람은 코를 킁킁거리며 고개를 돌렸다. 김영자의 주름진 손이 문 위쪽 글자를 쓸듯이 흔들렸다. 고객을 가족처럼. 민수는 아무 말 없이 그 손을 감싸 쥐었다. 할머니, 저랑 나가요. 오늘은 해가 너무 세요. 문이 닫힌 자리에는 시원한 바람 대신 얇은 수치가 남았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고도 이상한 조각 하나가 빛나고 있었다. 영수증 한 장에 적힌 낯선 계좌번호. 며칠 전. 비가 지나간 서울의 오후, 택시 천장에 박힌 작은 별 조명이 아직 낮의 습기를 품고 있었다. 민수는 잠깐 시동을 끄고 창문을 내렸다. 어디로 가세요? 조수석 문이 조심스레 열렸다. 작은 체구의 할머니가 고개를 들이밀었다. 국민? 아니, 요 앞에 하나은행연. 가까운데요. 안전벨트 매실까요? 할머니는 끙끙대며 벨트를 매다가 가방 속에서 낡은 파우치를 꺼냈다. 파우치에는 도장이, 그 옆에는 손때 묻은 통장이, 그리고 귀퉁이가 달아 숫자들이 희미해진 영수증이 몇 장 들어 있었다. 민수는 백미러로 훔쳐보았다. 숫자 사이에 같은 계좌번호가 반복됐다.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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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 뭐라고? 도현. 민수는 고개를 갸웃했다. 은행 이체 내역 같은데 출금 사유가 별표 별표 의료비 별표 별표로 되어 있었다. 메모 칸에는 손자 수술. 신호에 걸려 차가 멈추자 할머니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주치의실. 김영자는 급히 받았다. 오늘 꼭 돈을? 네. 그럼 오늘 못하면? 목소리는 작았지만 말끝이 갈라졌다. 손자 애가. 숨이. 아니, 그게. 의사 선생, 좀만. 전화는 뚝 끊겼다. 민수는 가슴 한구석이 꾹 눌리는 걸 느꼈다. 할머니, 오늘 병원 가셔야 해요. 먼저 돈을 찾아야 해. 요즘은 뭘 하려면 다 돈이래. 사람도 돈이래? 할머니는 말끝을 흐렸다. 그래도 우리 소희는 착해. 돈만 마련되면 된대. 소희, 손녀 이름인가. 그런데 영수증에는 손자 수술이라 적혔다. 민수는 질문을 꾹 삼켰다. 타인의 불행 위에 선 얄팍한 호기심으로 보이고 싶지 않았다. 은행 입구에 도착하자 김영자는 유리문을 한번 매만지듯 쓸었다. 그때 안쪽에서 누군가 손을 흔들었다. 젊은 여자 직원, 명찰에는 윤주라고 쓰여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둥글었지만 눈은 계단처럼 높고 낮음이 분명했다. 어머님, 오늘도 오셨어요. 윤주의 목소리에는 어색한 꼴이 발라져 있었다. 서류는 다 준비하셨고요? 응, 오늘은 꼭 찾아야 해. 네, 그런데 오늘 오기 전에 연락 주셨어야 했는데 대기 시간이
건너편에서 경비원 하나가 시계를 보았다. 그리고 그 뒤 대기석에 앉은 남자가 의자를 삐걱이며 일어섰다. 키가 컸고 눈매가 서늘했다. 팔짱을 낀 그의 티셔츠에는 작은 로고가 박혀 있었다. 좋게 좋게 합시다. 그는 낮게 말했다. 어르신, 서류는 저희가 맡아서 처리해드린다고 했잖아요. 굳이 매일 나오실 필요가. 윤주의 눈초리가 스쳤다. 도현 씨, 손님 앞이니까요. 민수는 멀찍이 서서 그 대화를 삼켰다. 도현. 영수증의 그 이름. 줄을 서며 김영자는 민수에게 소곤거렸다. 요분이 우리 손자 수술 서류 도와주신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걸 잘 아니까? 민수는 억지로 미소 지었다. 아. 옛 그러나 터널 같은 찜찜함이 목덜미를 쓸었다. 서류를 확인하던 윤주는 김영자의 통장을 들었다가 살짝 얼굴을 구겼다. 어머님, 도장이 번졌네요. 이러면 절차가. 아이고, 어쩌죠. 내일 다시 오실 수 있을까요? 오늘 안 되면 김영자의 목이 말랐다. 아이 수술이. 윤주는 미소를 얹었다. 그래서 더더욱 정확해야 해요. 저희도 규정이 있잖아요. 어머님. 그때 도현이 한 발짝 다가왔다. 내가 일단 모시고 갈게요. 집에 도장 새로 찍을 수 있는 거 있죠? 내일 아침 일찍 오시면 제가 윤주 씨 근무 시작할 때 맞춰서. 그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마지막 어미가 툭툭 끊겼다. 사람을 재촉하는 메트로놈 같았다. 민수는 줄 끝에 서서 그들의 손 움직임, 눈길, 작은 서류의 이동을 유심히 보았다. 윤주는 도현과 눈빛을 주고받으며 별표 위임장 별표이라고 적힌 종이를 봉투에 넣었다. 어머님, 이거는 저희가 맡아둘게요. 서류 분실되면 큰일이니까. 그래, 너희가 알아서. 김영자는 쉽게 고개를 끄덕였다. 믿는 얼굴이었다. 오래 고생한 사람만이 짓는 누군가에게 기대어도 된다는 표정. 그날 저녁, 민수는 차고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우연히 조수석 바닥에서 영수증 한 장을 발견했다. 낮에 김영자가 손에서 흘린 듯 했다. 구겨진 종이를 펴자 같은 번호가 눈에 박혔다. 별표 도현. 메모, 손자 수술비, 긴급. 금액은 제각각이었지만 매일 같은 계좌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송금 메모의 날짜는 소희라는 이름이 민수의 머리에 떠올랐다. 할머니가 말하던 손녀. 영수증엔 손자.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연락처 이름 김영자, 은행. 할머니. 민수야. 오늘. 미안했어. 괜히 너까지 신경 쓰이게 해서. 아니에요. 내일 제가 또 모실게요. 잠시 침묵. 전화 너머로 야은 비닐이 스치는 소리가 났다. 근데, 할머니. 손자 수술이라고 하셨죠? 의사 선생이 그리 말하더라고. 내가 잘 모르니까. 서류를 도현 씨가. 그 친구가 다 알아서 해준대. 도현 씨가요? 응, 윤주 씨. 그 직원분 친구래.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도현, 윤주. 은행 창구, 위임장, 매일 나가는 이체. 규정이라는 말과 알아서라는 말이 마치 서로의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다. 그날 밤, 그는 노트에 이름과 숫자를 옮겨 적었다. 도현 계좌 뒤임장 준주 김영자 손자 수술 소위. 그리고 구글 지도에서 은행 지점을 찍고 영업시간을 저장했다. 내일, 조금 더 일찍 도착하기. 다음 날, 햇살은 더웠고 유리문은 더 차가웠다. 민수는 영업 시작 전에 지점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했다. 윤주는 커피를 들고 지나가며 휴대폰을 보았다. 오늘 10시에 오신다네. 그녀의 입술이 거의 들리지 않게 움직였다. 통화 상대는 이름만 보아도 알만했다. 도현.
민수는 그 순간 그 커피잔의 종이 슬리브에 있는 작은 로고를 기억했다. 어제 도현의 티셔츠 로고와 같았다. 같은 카페 브랜드, 같은 체인. 우연일까? 아니면 같은 사장의 매장. 아니면 같은 혜택을 받는 내부인의 흔적. 문이 열리고 김영자가 들어왔다. 오늘은 작은 손수건으로 머리를 단정히 묶고 가방 대신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장바구니 안에는 깔끔히 쌈지로 싼 도장이 보였다. 오늘은 꼭.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더워진 공기 속으로 녹아들었다. 창구 앞에 서류가 놓였다. 윤주는 웃었다. 계약서에 표시한 형광펜 자국은 어제보다 또렷했다. 어머님, 여기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위임장 여기요. 위임장. 에이, 어머님. 어제 안내드렸잖아요. 어머님 연세에 서류 왔다 갔다 하면 힘드시니까 보호자분한테 일부 절차를 위임하는 거예요. 도현 씨가 친절하게 도와드린다잖아요. 도현은 이미 옆에 서 있었다.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게 그는 늘 그런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제가 시간도 있고요. 이게 가장 빠릅니다. 그는 미소 지었다. 손자 수술이 급한 거 아니에요? 민수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든 걸 보았다. 경비원이 그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손님, 대기 번호 뽑으셔야 돼요. 아. 네, 민수는 대충 버튼을 눌렀다. 종이 조각이 나왔다. 189. 그는 일부러 말을 걸었다.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경비원은 씁쓸하게 웃었다. 덥긴요. 요즘은 마음이 더 덥죠?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에요. 저 사람들, 그는 말끝을 흐렸다. 눈이 윤주와 도현 쪽으로 아주 잠깐 기울었다가 곧바로 제자리로 돌아왔다. 손님, 번호 오면 불러드릴게요. 민수의 눈앞을 흰 종이가 스쳤다. 창구 위에 영수증 복사본. 누군가 손에 들고 오가다 떨어뜨린 것일까? 숫자의 배열이 너무나 익숙했다. 그는 종이를 슬쩍 발끝으로 눌러서 자리 아래로 당겼다. 관성처럼 손에 들어온 그 종이에는 어제 밤 노트에 적었던 바로 그 계좌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이번엔 메모가 별표 검사 예약금 별표로 바뀌어 있었다. 금액은 전날보다 컸다. 같은 계좌. 다른 명목. 하루 간격. 민수의 등줄기를 타고 아주 얇은 한기가 흘렀다. 그리고 그때 창구에서 윤주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다. 어머님, 지문이 잘 안 인식되네요. 손가락을 좀 더. 아, 3개. 3개요. 김영자의 손이 떨렸다. 도현이 부드럽게 손등을 눌렀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의 손가락이 기계 위에 얹히는 순간 민수는 본능적으로 한 발짝 앞으로 나갔다. 잠깐만요의 그의 목소리가 생각보다 컸다. 은행 안의 작은 소음이 그 순간 조금 가라앉았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민수는 말문이 막혔다. 이유를 설명할 말이 부족했다. 이곳은 규정과 절차의 왕국, 의심은 언제나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었다. 제가 대기표를 잘못 뽑았네요. 민수는 머쓱하게 웃었다. 할머니, 목마르시죠? 물 좀 드시고 하시죠. 윤주가 웃었다. 손님, 저희가 알아서 합니다. 가족분 아니시죠? 민수는 대답 대신 안내 데스크를 향했다. 혹시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여기 CCTV 열람 요청은 어떻게 하나요? 직원은 교본적인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수사기관 통해서만 가능하십니다. 의자에 앉자 경비원이 물컵을 건넸다. 마실래요? 민수는 감사 인사를 하고 물을 마셨다. 아까 왜 그러셨어요? 경비원이 조심스레 물었다. 그냥 느낌이 이상해서요. 경비원은 담은 입술을 떼지 않았다. 하지만 눈동자는 말하고 있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고.
지점 안쪽에서 도어락 소리가 났다. 직원 전용 문이 닫히고 누군가가 서류 봉투를 들고 사라졌다. 윤주는 컴퓨터 화면을 빠르게 넘겼고 도현은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10분 안에 끝.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으로 나왔다. 햇빛이 맹렬히 내리쬐었다.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내가 왜 이러지? 택시기사인 그는 평생 수많은 승객을 태우고 내렸다. 동정은 쉽고 개입은 어렵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도망치듯 외면하면 안 되는 얼굴이 있다. 오늘이 그런 날 같았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듯 유리문 너머를 살폈다. 반사된 빛 너머로 화면 속 실루엣들이 번졌다. 윤주, 도현, 김영자, 그리고 창구 옆에 작은 프린터. 이체 확인증이 툭툭 하고 떨어졌다. 민수의 주머니 속 종이가 손끝에서 꾸깃해졌다. 발끝에서부터 올라오는 결심이 등뼈를 곧게 세웠다. 오늘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다. 은행 안이 잠깐 술렁였다.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쳤다. 어머님, 카드가. 윤주의 목소리였다. 김영자의 손에서 카드가 흘러내려 바닥에 떨어졌다. 도현이 재빠르게 주워들었다. 그는 카드의 앞면을 확인하더니 아주 잠깐 입꼬리를 올렸다. 그 미소는 고객을 향한 미소가 아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던 민수의 앞을 경비원이 막아섰다. 손님, 죄송합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 경비원은 작게 속삭였다. 잠시만요. 저도 보고 있습니다. 민수는 한 발 물러서 벽에 등을 기대었다. 유리문, 규정, 위임장, 같은 계좌, 다른 명목, 반복되는 출금. 이 모든 퍼즐 조각은 아직 맞춰지지 않았지만 테두리는 그려지고 있었다. 문득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메시지 하나, 발신인은 이서준 변호사, 무료 상담. 얼마 전 택시에 탄 손님이었다. 야근 중이라고, 혹시 보험사랑 12 붙으면 연락하라고 농담처럼 번호를 남기고 내렸던. 민수는 망설임 없이 문자를 보냈다. 은행 위임장 관련 상담 가능한가요? 노인 대상? 조금 이상한 패턴이 보여서요. 몇 초 후 답이 왔다. 전화 주세요. 녹취 동의합니다.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유리문 너머 도현의 휴대폰 화면에 카메라 아이콘이 잠깐 반짝였다. 사진을 찍는 듯한 미세한 손동작. 그 순간 민수의 머릿속에서 어제 밤 노트에 적었던 단어 하나가 더 굵게 밑줄이 그어졌다. 기록. 그는 벽에서 등을 떼고 다시 문 앞으로 왔다. 경비원과 눈이 마주쳤다. 경비원은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자신의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내 손바닥으로 가렸다. 휴게실에서 잠깐만요. 그는 속삭였다. 그게 뭔데요? 제가 어제 실수로 백업한 거예요. 무슨 백업이요? 번호표 발행 카메라. 원래는 안 되는 건데. 경비원의 목소리가 묻혔다. 사람들이 다시 웅성거렸다. 창구 위에는 새 이체 확인증이 한 장 더 내려왔다. 그리고 유리문이 여태껏 한 번도 열리지 않은 듯한 표정으로 천천히 열렸다. 손님 189번. 민수는 고개를 들었다. 이제야 그 문턱을 넘을 시간이었다. 2부 첫 번째 기록. 휴게실은 낮게 웅웅거렸다. 벽걸이 에어컨에서 나오는 바람이 종이컵 산을 흔들었다. 경비원은 문을 닫고 눈을 한 번 더 유리창에 대보았다. 복도 소리가 줄자 그는 서랍 깊숙이 손을 넣어 작은 USB를 꺼냈다. 원래 이러면 안 돼요. 그는 낮게 말했다. 번호표 기계 위에 있는 보조 카메라. 품질은 구려요. 그래도 어제 거 잠깐 담겼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싸구려 노트북을 열고
VLC를 띄웠다. 영상은 새벽 9시 48분부터 시작됐다. 화질은 거칠었고 프레임은 자주 깨졌다. 그럼에도 몇 가지는 분명했다. 윤주, 도현, 그리고 봉투. 9시 50분 12초. 번호표 기계의 상단 카메라가 사선으로 로비를 훑는다. 화면 오른쪽에서 윤주가 걸어나와 쓰레기통에 얇은 봉투를 밀어넣는다. 순간 수초 뒤 도현이 지나가며 그 봉투를 꺼내 다른 봉투와 바꿔치기 한다. 9시 51분 7초. 윤주가 휴대폰을 귀에 댄다. 입술이 거의 들리지 않게 움직인다. 오늘 10분 안에 끝. 화면 아래쪽 유리 난간에 반사된 윤주의 휴대폰 화면에 카메라 아이콘이 순간 반짝인다. 9시 59분 25초. 김영자가 입장한다. 지문 인식대 앞에서 손이 떨리자 도현이 옆에서 손등을 다정하게 누른다. 프레임은 거칠어 손 모양이 뭉개져 보이지만 지문 인식대 위에 그의 손가락이 동시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다. 여기까지 경비원이 숨을 내쉬었다. 안쪽은 안 잡혀요. 각도가 안 나와서. 민수는 재생발을 몇 번 더 돌렸다. 픽셀들이 깨졌다가 다시 모였다. 봉투가 비닐 안에서 반짝이는 순간 서류의 윗부분에 파란 형광펜이 굵게 지나간다. 위임장. 그는 이를 악물었다. 이거 경찰에 바로 제출하면? 저는 잘렸어요. 경비원이 씁쓸하게 웃었다. 정확히는 잘릴 거예요. 규정 위반. 그래도 이건 그가 말을 더 잇지 못했다. 목 안이 메인 듯 했다. 민수의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이서준 변호사였다. 이서준, 통화 가능하십니까? 민수, 네, 지금 은행 휴게실입니다. 이서준, 녹취 동의하시나요? 예라니요. 민수, 예. 통화가 연결되자마자 민수는 USB 화면의 핵심 장면을 빠르게 설명했다. 번호표 카메라라. 로비만 보이고 음성은 없군요. 이서준의 목소리가 침착했다. 그래도 바꿔치기와 동시 접촉 정황은 유효해요. 노인 대상 보호자 위임 사기에서 자주 쓰는 수법이죠. 별표 절차 간소화 별표를 미끼로 서명을 받아 한 번에 자금을 빼냅니다. 지금 막 검사 예약금 명목으로 또 나갈 것 같아요. 핵심은 받는 계좌. 병원이면 가상계좌든 상호명이 떠야 합니다. 개인 도로 계속간다면 거의 100% 사기. 그리고 050으로 시작하는 발신번호, 가상 교환기일 수 있어요. 민수는 손등에 닭살을 문질렀다. 어제 주치의실에서 전화가 왔는데 콜백 번호 남아있으면 보내주세요. 문득 휴게실 문이 덜컥 열렸다. 윤주가 얼굴을 들이밀었다. 여기 뭐 하세요? 경비원이 먼저 일어섰다. 휴게. 윤주의 눈이 USB를 훑었다. 사내 보안 교육 때 말씀드렸죠? 개인 기기 연결 금지. 민수는 노트북을 덮었다. 금방 나갑니다. 윤주는 신 웃음을 지었다. 손님은 휴게실 이용 못하세요. 그녀의 시선이 민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온 휴대폰으로 떨어졌다. 통화는 로비에서 해주세요. 문이 닫히자 경비원은 낮게 욕을 삼켰다. 시간 없어요. 그가 USB를 민수 손에 다시 쥐어줬다. 복사한 건 이거 하나뿐. 원본 서버는 제 권한박이고 이걸로 충분할지. 오늘 오후 2시에 큰돈이 한 번 더 나가요. 경비원이 몽클하게 말했다. 스케줄러처럼 보이더라고요. 제가 본 건 예약 이체 내역. 확실해요. 어제 야간 점검할 때 실수로 창을 띄웠어요. 그는 고개를 떨궜다. 실수요. 진짜로. 민수의 속이 뜨거워졌다. 오후 2시. 그 전에 지급정지 요청부터 해야 해요. 이서준 변호사가 통화에서 말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은행은 내부 직원을 두둔합니다. 당신은 가족이 아니라서 접근이 막힐 거고요.
제 권한으로 팩스를 넣고 금융소비자보호센터 병행할게요. 일단 증거 더 모읍시다. 위임장 서명 장면이 필요해요. 타인의 물리적 간섭 정황이 보이면 강해집니다. 민수는 휴게실 창으로 로비를 내다봤다. 지금 창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할머니가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안쪽. 내부 상담실. 보통 위임장 사인을 거기서 받아요. 경비원이 말했다. 그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거긴 카메라가 회의용이긴 한데 블라인드가 쳐져 있으면 프레임이 거의 안 잡혀요. 방법 없어요? 경비원이 주머니에서 열쇠 카드를 꺼냈다. 직원 전용 복도 끝에서 유리벽 틈으로 반사를 보면 분 좋으면 잡혀요. 대신 걸리면 저 끝장입니다. 민수는 카드키를 받아 쥐었다. 제가 할게요. 손님은 안 돼요. 그러면 당신이 해요. 경비원은 침을 삼켰다. 같이 가요. 두 사람은 복도를 따라 걸었다. 회색 카펫 위 바닥 소리를 빨아들였다. 끝자락 유리벽 뒤로 내부 상담실이 어렴풋이 보였다. 블라인드는 반쯤 내려와 있었다. 윤주의 실루엣, 도현의 어깨, 그리고 그들 사이에 야른 손 김영자의 손. 경비원이 속삭였다. 저기, 유리 프레임 위쪽 금속 몰딩의 반사가. 민수는 허리를 숙이고 폰 카메라를 망원으로 바꿨다. 금속 몰딩에 비치는 빛이 삼각형처럼 일그러져 있다. 그 삼각형 안에서 사인의 흐름이 미세하게 움직인다. 윤주가 종이를 밀었고 도현이 볼펜을 잡아주듯 얹었다. 찰칵. 민수는 숨을 참은 채 연사로 몇 장을 더 땡겼다. 초점은 들쭉날쭉했지만 프레임에는 세 개의 손이 한 지점에 포개지는 순간이 분명했다. 그때 복도 끝에서 구두 소리가 가까워졌다. 두 사람은 본능적으로 벽에 붙었다. 여기서 뭐 하십니까? 지점장이었다. 네임택 아래 단정한 타이가 달랑거렸다. 경비원이 먼저 머리를 숙였다. 순찰 중입니다. 지점장의 시선이 민수의 폰에 박혔다. 고객께서는 직원 구역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수는 침착한 척 폰을 내렸다. 제가 길을 잃어서. 지점장은 미간을 좁혔다. 바로 나가시죠. 그리고 경비팀 회의 끝나면 보고 바랍니다. 복도를 벗어나자 경비원은 벽에 손을 짚고 깊게 숨을 몰아쉬었다. 큰일 날 뻔했네. 민수는 방금 찍은 사진을 빠르게 훑었다. 흐릿했지만 핵심은 있었다. 3자 접촉, 사인 유도, 그리고 도현의 왼손에 보이는 야른 반지, 서재 윤주가 끼고 있던 것과 쌍으로 보이는 디자인. 휴게실로 돌아오자마자 민수는 사진 3장을 이서준에게 전송했다. 이서준, 봤습니다. 프레임이 거칠지만 유도 서명 정황 충분. 이서준, 2시 이전에 지점장에게 서면 책임 확인 요구하세요. 이메일, 팩스 동시. 이서준, 그리고 050 번호는 제가 조회 중 콜센터 위장 가능성 높음.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한테도 알려야겠어요. 그는 통화 목록에서 김영자를 눌렀다. 할머니, 지금 어디세요? 안에서. 사인하는 게 맞네. 눈이 침침해서.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살짝 들렸다. 남자의 낮은 속삭임. 여기. 어머님, 이 줄 맞추셔야 돼요. 민수는 숨을 들이마셨다. 할머니, 잠깐만요. 서명 멈추시고 제가. 뚝, 통화가 끊겼다. 오후 1시 12분. 남은 시간 48분. 민수는 로비로 뛰어나왔다. 지점장에게 곧장 다가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고객의 서명 과정을 직원 측이 물리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영상 증거도 있습니다. 2시에 나갈 예정인 이체, 지급정지 걸어주세요. 지점장의 얼굴에 딱딱한 미소가 끼었다.
고객과 보호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지급정지는 수사기관 요청 또는 고객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 고객 본인은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판단은 의사가 아닙니다. 손님. 지점장은 한 걸음 다가섰다. 그리고 손님은 가족이 아니잖습니까? 거절. 은행의 언어는 공손했고 문장 끝은 둥글었지만 실제 의미는 철문처럼 단단했다. 민수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서준. 지점장이 막았군요. 네. 그럴 겁니다. 그래서 계획 비언론 지역 커뮤니티 노출과 공익 제보 단추를 동시에 누릅니다. 다만 당장 2시를 붙들려면 그는 짧게 숨을 고르고 말했다. 통장 소유자 본인 확인 영상을 만들죠. 나는 의미를 이해 못했고 잠시 중단하고 싶다는 말을 카메라에 남기게요. 휴대폰으로. 그 영상의 시각과 장소가 나오도록. 민수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할머니를 지금 만나야 해요. 경비원분의 협조가 필요하겠네요. 민수는 다시 휴게실로 달려갔다. 경비원은 그를 보자마자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내부 상담실은 할머니를 로비로 잠깐 모셔주세요. 물 마시게 한다고. 30초면 됩니다. 경비원은 입술을 깨물었다. 내가 시도는 해볼게요. 오후 1시 31분. 경비원이 내부 문을 열고 들어갔다. 1분, 2분, 3분. 시간이 모래처럼 흘렀다. 문은 열리지 않았다. 대신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미등록 번호. 여보세요? 잠깐의 공백. 그리고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혹시 택시 아저씨? 누구니? 저 소희예요. 할머니 폰에 저장된 어제 제 번호로 혹시 병원 연락했니라고 메시지가 와서 민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소희야, 손자 수술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고. 손자요.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집에 손자는 없어요. 오빠도 없고. 병원. 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민수는 벽을 짚었다. 잠깐 숨이 막혔다. 소희야, 지금 어디니? 학교요. 곧 수업 끝나요? 근데 할머니 괜찮으세요? 목소리 되게 떨리셨대요. 아까 050 번호로 전화와서 수술비 지금 안 넣으면 늦는다고. 그래서 제가 바로 할머니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으셔서. 050 이서준의 말이 번개처럼 머릿속을 스쳤다. 오후 1시 39분. 민수는 바로 이서준에게 전화를 넘겼다. 변호사는 아이에게 콜백 번호, 통화 시각, 문자 캡처를 요청했다. 이서준, 별표 050 별표로 시작. 민원 넣을게요. 이서준, 2시 전에 고객 의사표시 영상이 가장 강합니다. 그때 로비의 공기가 달라졌다. 내부 상담실 문이 열리고 도현이 먼저 나왔다. 그의 표정은 매끈했다. 그 뒤로 윤주가 서류를 들고 나왔다. 마지막으로 김영자가. 민수는 할머니의 눈동자에서 무언가가 꺼져가는 것을 보았다. 피곤과 혼란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할머니. 민수가 다가가려는 순간 지점장이 가로막았다. 손님, 더 이상 업무 방해하시면. 민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메라를 켰다. 할머니, 여기 한번 봐주세요. 지금 하시는 걸 잠깐 멈추고 싶다. 맞죠? 이해가 잘 안 된다. 맞죠? 경비원이 옆에서 종이컵을 내밀었다. 어머님, 물 한 잔 하시고. 여기 카메라 보세요. 윤주의 얼굴이 굳었다. 촬영 금지입니다. 지점장이 한 발 내디뎠다. 지금 사생활 침해로 호출. 그때 예상 못한 일이 일어났다. 김영자가 민수의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나 잠깐 멈추고 싶네. 눈이
잘 안 보여? 설명을 다시 듣고 싶고.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다. 민수는 화면을 고정한 채 시간을 또렷이 담았다. 1시 42분. 로비 벽시계가 프레임에 들어왔다. 윤주가 당황해 서류를 움켜쥐었다. 어머님, 이미 절차는 멈추고 싶어 김영자가 또렷하게 반복했다. 지금은. 지점장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잠깐 윤주와 도현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의례적인 미소로 바꿨다. 물론입니다, 어머님. 고객님의 뜻이 최우선이죠. 그럼 오늘 업무는 여기까지로 하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의 눈빛은 연기였다. 2시 예약 이체는 창구가 아니라 서버에서 흘러나간다. 멈춤이 진짜 멈춤이 되려면 시스템까지 바꿔야 했다. 민수는 바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변호사님, 영상 받으셨죠? 1시 42분, 고객 의사표시. 이서준, 받았습니다. 지금 지점 메일과 팩스에 동시에 지급정지 요청 및 책임고지 넣습니다. 이서준, 2시 전에 서면 접수가 시스템에 찍히면 나간 뒤라도 추심 반환 걸 수 있어요. 그래도 막는 게 최선. 이서준, 민수씨, 실시간으로 메일 수신 확인 받아주세요. 민수는 지점장에게 차분히 말했다. 방금 고객 의사표시 영상을 확보했고 변호사가 책임고지를 발송했습니다. 수신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점장은 잠깐 멎더니 카운터 뒤 직원에게 손짓했다. 확인해보세요. 직원은 모니터를 두드렸다. 얼굴이 잠깐 굳어졌다. 들어왔습니다. 민원 팩스도요. 지점장은 미소를 회수하듯 표정을 비웠다. 절차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오후 1시 51분. 남은 시간 9분. 윤주는 도현을 끌고 창구 뒤로 들어갔다. 유리벽 너머로 서로의 입술이 빠르게 움직였다. 일정 변경, 내부 호출, 상급자. 민수는 자리에 앉아 김영자의 손을 잡았다. 잠깐만요. 곧 끝나요. 김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난 잘 한 건가? 내 할머니가 멈추고 싶다고 말한 게 제일 중요해요. 그 순간 민수의 휴대폰에 알림이 떴다. 송금 알림 차단 해제. 그는 의아해하며 앱을 열었다. 화면 상단에 작은 창이 켜졌다. 예정 14시 자동 이체 수신, 도 메모, 검사 예약금. 알림 아래에는 희미한 회색 글씨가 있었다. 담당자, 윤, 지점 내 승인. 민수는 화면을 움켜쥔 손에 힘을 주었다. 내부 승인. 그는 고개를 들어 유리벽 너머를 뚫어지게 보았다. 윤주가 전화기를 잡고 어딘가에 짧은 코드 같은 숫자를 불러주고 있었다. 도현은 팔짱을 끼고 누워있는 듯한 미소로 로비를 내려다봤다. 오후 1시 56분. 남은 시간 4분. 민수는 마지막으로 USB를 쥐고 일어섰다. 지점장님. 그는 차분히 말했다. 번호표 카메라 영상, 유도 서명 정황 사진, 고객 의사표시 영상, 050 발신 내역, 그리고 내부 승인 코드까지 확보했습니다. 2시에 이체가 나가면 저는 언론과 공익 제보를 함께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숨을 고르고 한마디를 더했다. 어제도 난 분실 신고로 카드갱신 예약도 들어가 있죠. 담당자 이름이 윤. 지점장의 눈매가 매우 얇게 흔들렸다. 오후 1시 58분. 민수의 휴대폰 화면 위에 초침이 띄었다. 1시 58분 27초, 1시 58분 42초, 1시 59분 3초. 그때 경비원이 다급히 달려왔다. 민수 씨. 그가 속삭였다. 시스템 잠금 들어갔어요. 방금. 상급자 승인으로. 정말요? 네, 자동 이체 보류 표시 떴습니다. 오후 2시 0분 7초. 민수의 앱에는 더 이상 알림이 뜨지 않았다.
보류 자동이체 확인 대기라는 회색 줄만이 남았다. 로비는 잠깐 고요했다. 누군가의 한숨소리, 번호표 뜯는 소리, 프린터가 허공을 긁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가 아주 낮게 말했다. 끝난 줄 알아? 민수는 뒤돌아보았다. 도현이었다. 그의 미소에는 예의가 없었고 눈동자에는 기대가 없었다. 보류는 보류일 뿐이야.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다. 문은 잠깐 닫혔을 뿐 열쇠는 항상 안쪽에 있어. 그는 유리문을 미끄러지듯 나갔다. 윤주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네, 계획시로. 민수는 주먹을 쥐었다. 문은 잠깐 닫혔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알았다. 열쇠를 꺼내오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USB, 사진, 영상, 050, 보류 기록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의 목소리. 그때 그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엔 알 수 없는 발신자. 받자마자 전자음 같은 목소리가 흘렀다. 민수 씨죠? 당신, 요즘 많이 나대네. 뚝.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로비 천장 조명이 흰 원을 만들었다. 그 빛 아래 김영자의 손이 그의 손을 찾았다. 괜찮아. 민수는 손을 감싸 쥐었다. 끝까지 가요, 할머니. 진짜 열쇠가 어디 있는지 오늘 찾읍시다. 3부 문은 잠깐 닫혔을 뿐. 오후 2시 1분. 로비 전광판에는 여전히 번호가 오르내렸지만 민수의 눈에는 회색 줄 하나만 보였다. 보류 자동이체 확인 대기. 문을 잠깐 닫아놨을 뿐이라는 도현의 말이 귀에서 맴돌았다. 열쇠는 안쪽에 있다. 그 안쪽을 열어젖히는 게 이제 남은 마지막 일이라고 민수는 생각했다. 할머니, 잠시만 여기 앉아 계세요. 민수는 김영자의 손을 의자에 고정하듯 살짝 눌렀다. 경비원이 종이컵에 새 물을 따라왔다. 어머님, 천천히요. 휴대폰이 떨렸다. 이서준이었다. 이서준, 본점 소비자보호와 감사팀에 동시 접수했습니다. 지금 지점장에게 메일 수신 확인, 그리고 서면 답변 시각 박아두세요. 이서준, 그리고 050 발신지, 임시로 역추적했더니 굿케어 상담센터라는 이름으로 오피스텔에 등록돼 있네요. 의료기관 아님. 민수는 짧게 숨을 들이켰다. 가짜 주치의실. 이서준, 네, 상담센터 콜센터 보호자 연결 브로커 지점 내부 인물. 고리가 보입니다. 이서준, 오늘은 언론 커뮤니티 노출을 병행합시다. 단, 명예훼손 표현은 조심하고 사실만. 제가 문구 보낼게요. 민수의 메시지창에 짧은 텍스트가 떨어졌다. 노인 대상 위임 사기 정황. 050 발신지 도호상담센터 확인. 병원 아님. 내부 승인 코드 캡처 보유. 추가 피해자 제보 요청. 그는 지역 커뮤니티와 택시기사 단톡방에 사실 그대로 올렸다. 캡처에는 시각만, 이름은 가렸다. 반응은 바로 왔다. 우리 어머니도 비슷했어요. 050 전화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은행 내부 승인 없이 자동이체? 말이 돼. 익명의 계정 하나가 지난달 비슷한 금액대의 검사 예약금, 자동이체 캡처를 올렸다. 수신, 도, 메모, 날짜, 패턴 같았다. 민수는 경비원을 봤다. 경비원은 이미 창백해진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까진 제가 있을 겁니다. 고마워요. 당신 없었으면 여기 못 왔어요. 회의실 문이 열렸다. 지점장이 나와 로비 한복판에 가니 테이블을 놓게 했다. 그 옆에 노트북이 놓이고 화상이 연결됐다. 화면 상단에는 본점 소비자보호팀 감사실이라는 조그만 글자가 떴다. 지점장이 정제된 목소리로 말했다. 고객 민원과 관련해 사실 확인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계자도 모두 참석합니다. 윤주가 창백한 얼굴로 자리를 잡았다. 도현은 처음부터 없었지만
몇 분 뒤 전화로 참여했다. 그의 음성은 맑았고 문장은 짧았다. 저는 보호자 대행을 했을 뿐입니다. 어르신께서 어려워하니까요. 감사실 직원이 물었다. 보호자 대행의 법적 근거는? 위임장이요. 서명 과정에 타인의 물리적 개입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 순간 민수의 손이 움직였다. 사진이 화면에 떴다. 금속 몰딩에 비친 세 개의 손이 한 줄에 포개진 프레임. 선명하진 않지만 누군가의 손이 볼펜을 잡아주듯 밀어넣는 모양이 있었다. 감사실 직원의 눈매가 바뀌었다. 원본은? 민수가 USB를 들어 보였다. 번호표 보조 카메라 영상과 함께 있습니다. 지점장이 간섭하려다 멈췄다. 본점 쪽에서 먼저 입을 열었기 때문이다. 파일 보내주세요. 기록은 말보다 솔직합니다. 잠시 공기가 얼었다가 따닥 하는 소리와 함께 파일 전송이 끝났다. 감사실 직원이 빠르게 재생했고 화면 속 봉투 바꿔치기가 느리게 다시 보여졌다. 윤주 씨. 감사실 사람이 정중히 불렀다. 휴게실 개인 기기 사용은 금지입니다. 윤주가 반사적으로 내뱉었지만 상대는 고개를 저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규정은 사람을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규정을 이용해서 사람을 밀어냈어요. 윤주의 입술이 말라붙었다. 그리고 마치 태엽이 풀리듯 도현의 전화 음성이 조금 빨라졌다. 잠깐만요. 어르신이 원하셨다고요? 저희가 없었으면 하루 종일 헛걸음만 했을 겁니다. 민수는 그 말에 허리를 단칼에 잘랐다. 050 상담센터 의료기관 아니죠. 가짜예요. 병원 콜백 로그는 한 통도 없고요. 받는 계좌는 계속 당신 개인. 명목만 바뀌었죠. 검사 예약금, 병실 보증금, 수술 선입금, 하루 간격. 그리고 오늘 2시 내부 승인 코드로 자동이체를 밀었죠. 노트북 끝에 감사실 담당자가 말을 이었다. 지점장님, 2시 전에 접수된 지급정지 요청과 의사표시 영상 확인했습니다. 내부 승인 코드는 누가 넣었습니까? 지점장은 카라를 한번 정리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컬 직원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시각이 바뀌고 모니터의 별표 담당자 윤 별표이라는 회색 글씨가 커졌다. 윤주의 어깨가 툭 주저앉았다. 저는 그녀가 어렵게 입을 뗐다. 규정대로 했습니다. 보호자 위임이 있었고 어머님이 반복해서 오셔서 편의를 드린 거예요. 감사실은 담담했다. 편의와 편취는 한 끗입니다. 그리고 그 한 끗은 돈의 방향이 갈라놔요. 지금까지의 돈, 전부 같은 개인 계좌. 해명하시죠. 윤주는 도현의 이름을 삼켰다. 전 그 사람이 병원 직원인 줄. 화면 끝에서 누군가 헛기침을 했다. 소비자보호팀이었다. 잠깐만요. 도현 씨, 본인 소개 다시 하시죠. 소속과 직함. 굿케어 상담센터 파트너, 보호자 매칭 담당. 의료기관 아니죠. 예. 그럼 수술비란 표현은 누가 썼습니까? 도현은 처음으로 말을 잃었다. 휴대폰 너머에서 아득한 공백이 들렸다. 그때 로비 한편에서 소희가 뛰어들어왔다. 교복기대 땀이 젖어 있었다. 할머니. 김영자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이 순간 맑아졌다. 소희는 민수와 감사실 화면을 번갈아 보다가 핸드폰을 꺼냈다. 여기. 050 통화 녹음이랑 문자 캡처 있어요. 수술비 안 넣으면 늦는다고 했던 남자 목소리. 소비자보호팀이 즉시 받아 적었다. 파일 공유하세요. 그리고 어머님 신분증과 위임철회서 작성 도와주세요. 지점장은 태도를 바꿨다. 어머님, 민원이 접수되었고 아래 절차를. 민수가 끼어들었다. 이전 이체도 전부 추적해 주셔야죠. 피해 회수가 핵심입니다. 감사실 직원이 짧게 수긍했다.
맞습니다. 방금 본점 긴급 회수 요청 띄웠습니다. 금감원에도 동시 통보했고요. 경찰서에는 사기 정황으로 사실관계 확인 요청 들어갑니다. 윤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람한테 속은 거예요? 감사실이 차갑게 되물었다. 어떤 지점에서 고객 돈을 개인 계좌로 편의라는 말로 흘려보냅니까? 속았다고 말하기 전에 봤어야 할 것들이 있었어요. 윤주의 눈가가 붉어졌다. 실적이 막혀서 팀장이 압박을. 지점장의 얼굴이 흑백처럼 굳었다. 감사실은 더 묻지 않았다. 그건 당신 회사 안에서 따로 이야기하시죠. 지금은 이 어르신이 먼저입니다. 그 순간 자동문이 열렸다. 경찰 2명이 들어왔다. 로비의 웅성거림이 한 톤 낮춰졌다. 여기 민원 접수된 사기 정황 관련해서 관계자 임의 동행 부탁드립니다. 지점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윤주는 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감싸 쥐었다. 경찰은 도현에게도 전화로 출석 요청을 통지했다. 일련의 조치가 돌아가는 동안 민수는 한켠에서 김영자와 소희에게 위임 철회와 자동이체 전면 해지 서류를 차근차근 설명했다. 경비원이 도장 찍는 곳에 돋보기를 가져다 두었다. 할머니, 여기요. 천천히. 그래. 이제는 내가 읽고 사인할게. 서류가 1장, 2장 넘어갈 때마다 민수의 어깨에서 힘이 조금씩 빠져나갔다.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었다. 어제까지 빠져나간 돈, 지난주와 지난달의 반복 이체들 회수는 긴 싸움이었다. 회의실 화면에서 소비자보호팀 직원이 마지막으로 정리했다. 오늘 건은 지급정지 반영, 긴급회수 요청 접수, 위임 철회 확정으로 마무리합니다. 이후 내부 징계, 감사 결과는 별도로 통보. 어르신, 죄송합니다. 그리고 협조해주신 분들 특히 경비원님과 제보자님 감사드립니다. 회의가 끝나자 로비는 이상한 정적에 잠겼다. 규정과 절차, 명찰과 전산, 그 모든 사이로 사람 하나가 숨을 고르고 있었다. 김영자가 민수를 봤다. 고맙네.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다 끝난 건 아니에요. 지난 이체도 돌려받아야죠. 그때 소희가 가방에서 누렇게 빛바랜 봉투 하나를 꺼냈다. 할머니 집에서 찾았어요. 신문 스크랩이랑 사진들. 할머니가 젊을 때 분식집 하셨다고. 민수가 무심코 꺼내본 사진 속에는 허름한 카운터 앞에서 웃고 있는 젊은 김영자가 있었다. 가게 간판엔 영자분식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 앞에서 중학생 몇 명이 컵라면을 들고 있었다. 한 명의 얼굴에서 민수는 기가 막히게 익숙한 눈매를 보았다. 이거. 사진 뒤에는 삐뚤빼뚤한 글씨가 있었다. 빚 대신 국수. IMF 때 아이들 무료. 민수는 갑자기 목이 메었다. 기억 속 아주 오래된 냄새의 멸치, 육수와 참기름의 향기가 퍼졌다. 통학길에 늘 배고팠던 어느 오후, 국수 한 그릇을 조용히 밀어주던 손 돈이 모자라면 먼저 먹고 내일 가져오라고 웃으면서 말하던 목소리. 그때 가게 아주머니가 바로 김영자였다. 할머니, 제 이름이 민수였어요. 아니, 지금도 민수인데. 그는 웃다가 울었다. 그때 외상장부에 제 이름이 아마 아주 많이. 김영자는 사진을 오래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구나. 그래서 내 눈이 말끝이 떨렸다. 그래서 내가 오늘 도와준 거구나. 민수는 쑥스러운 듯 뒤통수를 긁었다. 오늘 같은 날에 이런 끈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소희가 둘의 얼굴을 번갈아 보다가 배시시 웃었다. 그럼 우리 빚 갚은 거네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빚은 계속 갚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도. 그날 저녁 은행 앞 노을은 길게 늘어졌다. 윤주는 경찰과 함께 나갔고
지점장은 내부 보고를 위해 회의실로 들어갔다. 경비원은 마지막으로 민수에게 고개를 깊이 숙였다. 오늘 제가 너무 무모했죠? 사람답게 하신 거예요. 규정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거 저도 오늘 배웠어요. 며칠 뒤 민수의 휴대폰에 알림이 왔다. 회수 진행 질차 금액 반환 수신 김영자. 그 아래 작은 글씨. 협조, 경찰서, 본점 감사실, 소비자보호팀. 같은 날 지역 커뮤니티에는 추가 제보가 달렸다. 익명의 사용자가 자신의 부모가 당했던 비슷한 수법을 적어 올렸고 연락처를 남겼다. 감사실 계정이 댓글을 달았다. 제보 감사합니다. 개별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 금요일, 민수의 택시 대시보드 아래에는 작고 노란 종이가 붙었다. 금요일은 어르신 무료. 김영자는 그날 첫 손님이었다. 정말 이래도 돼? 빚 갚는 날이잖아요. 민수가 웃었다. 그리고 저 국수 한 그릇 아직도 안 갚았거든요. 택시는 천천히 출발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여름빛이 부드러웠다. 소희는 뒷좌석에서 과자를 하나 꺼내 민수에게 내밀었다. 이건 이모가 준 건데 기사님 드릴게요. 고마워요. 대신 안전벨트, 꽉. 찰칵 벨트 소리가 작게 울렸다. 라디오에서는 조용한 곡이 흘렀다. DJ가 말했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작은 용기가 누군가의 큰 하루를 바꿉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나치게 보였다. 규정과 절차의 숲 한가운데서 멈추고 싶다는 한 문장과 기록 몇 장이 길을 냈다. 그 길 위에서 누군가는 넘어졌고 누군가는 일으켜 세웠다. 노을이 차창을 스치고 지나갈 때 민수는 마음속으로 작게 말했다. 문은 잠깐 닫힐 수 있다. 하지만 누군가는 바깥에서 혹은 안쪽에서 항상 열쇠를 들고 서 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대개 사람에게 있었다.